어, 2차원 공간에서의 브라바 레티스가 5개였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3차원 공간이 되면은 몇 개가 될까? 이것도 연구를 통해서 14개다 하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2차원의 경우에 제너럴 하나와 스페셜 4개가 있듯이 3차원의 경우도 제너럴 하나와 스페셜 13개가 있게 돼요. 그래서 2차원에서의 스퀘어 레티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큐빅이에요. 그래서 스퀘어 하면 정사각형이잖아요. 큐빅은 정육면체죠. 그래서 2차원에서는 그 A1과 A2가 같았는데 3차원이니까 이제 그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3개가 되고 그래서 일단 길이가 3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A1, A2, A3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 길이가 이제 같은 거죠. 같은 거고 그 사이각도 3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육면체가 되면은 그래서 요거를 뭐 여기 알파라 그러면은 요거를 베타라고 할 수 있고 요거를 감마 이렇게 해서 3개의 각이 생겨요. 2차원에서는 각도가 하나만 생겼는데 3차원이 되니까 3개가 생겨요. 그래서 그 3개의 각이 모두 90도인 그런 걸 갖다 우리는 큐빅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정육면체로 번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고, 그러면 앞에서 정사각형이 있었고 직사각형이 있었죠. 그러면 정육면체에 대해서는 직육면체가 있을 텐데 그 직육면체가 이제 테트라고널이에요. 테트라고널. 예. 정육면체, 직육면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각은 다 직각이죠. 3개의 각은 다 직각인데 직육면체니까 2개는 같고 하나가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좀 더 일반화 시키면은 이제 3개의 길이가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거 갖다가 우리말로는 특별히 구분되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직육면체로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결정구조에서는 올소롬빅이라 그래요. 그래서 올소롬빅은 3개의 각도는 다 90도인데 3개의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육면체인데 이제 3개의 길이가 다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육면체를 올소롬빅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그 각각의 그 이런 그 큐빅, 테트라고널, 올소롬빅에 파생되는 이제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큐빅도 보면은 이렇게 이 레티스 포인트가 정육면체의 코너에만 레티스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레티스 포인트가 정육면체 코너 8개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것 같다 우리는 심플 큐빅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레티스 포인트가 이렇게 8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육면체 중앙에 이렇게 존재하면은 우리는 바디 센터드 큐빅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큐빅 중에는 심플 큐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티스 포인트가 요 정육면체 중앙에 하나가 더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8개였는데 여기는 이제 9개가 존재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하나 더 존재하는 바디 센터드 큐빅이 있는데 이거 2개는 서로 다른 구조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다르죠. 그죠? 레티스 포인트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육면체에 면이 6개 있잖아요. 그 6개 면 중앙에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면이 있으면은 레티스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8개만 이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앙 여기 이렇게 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중앙에 이렇게 저기 레티스 포인트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개의 면에 다 이제 해서 6개가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베이스 센터드는 좀 이따 여기서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큐빅 하면은 심플 큐빅이 있고 바디 센터드 큐빅이 있고 베이스 센터드 큐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은 100여 종의 원소들이 있고 그것이 고체 상태를 이룰 때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에 대한 그런 그 구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과학자들이 그 고체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를 다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이용해서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그 단일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구조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큐빅인 거예요. 큐빅 중에서 이 바디 센터와 페이스 센터 이게 대부분이고 심플 큐빅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제 100여 종 중에 큐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큐빅 중에 대부분이 바디 센터나 페이스 센터드고 예를 들면은 철 같은 거는 바디 센터드고 구리 같은 거는 페이스 센터드예요. 그런데 심플 큐빅은 없다가 어디에 있냐면 폴로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제 원자핵이 무겁고 그러니까 원자 원호가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에 속하는 그 물질이 유일하게 단일 물질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할 때 심플 큐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도 이 큐빅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분석할 때 좀 쉽게 분석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어서 다행히도 하여튼 이 우리 단일 원소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큐빅이 많고 그러면 화합물의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이쪽에 이제 많은 구조가 이제 다 이 구조들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합물은 뭐 수만 가지 화합물이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해보면은 이제 단순히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테트라고날의 경우에는 이렇게 심플 테트라고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디 센터 테트라고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큐빅의 3종류, 큐빅의 레티스 종류가 3개가 있고 테트라고날에 2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소롬빅의 경우에는 이제 심플 올소롬빅이 있고 바디 센터드 올소롬빅이 있고 페이스 센터드 올소롬빅이 있는데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베이스 센터드 올소롬빅인데 이 베이스 센터드는 뭐냐면 우리가 페이스 센터드의 경우는 6개면 모두의 중앙에 레티스 포인트가 하나씩 이렇게 다 있다 그랬는데 베이스 센터드는 그 중에 단 2개 면에만 이렇게 레티스 포인트가 있을 때 그때가 이제 베이스 센터드인데 그래서 올소롬빅의 경우는 4종류가 있다는 거죠. 심플 올소롬빅, 베이스 센터드 올소롬빅, 바디 센터드 올소롬빅, 페이스 센터드 올소롬빅 이렇게 4개 현재까지 이제 7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0도가 아니고 이 정육면체를 찌그러뜨린 거 정육면체 갖다 힘을 가서 한쪽으로 찌그러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트라이고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 헥사고날 이 평면에서 헥사고날과 큐빅을 보면은 두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의 크기는 같은데 두 벡터 사이의 각도가 달랐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세 변의 길이 A1, A2, A3는 같은데 이제 그 각도가 이제 저기 90도가 아닌 거죠. 세 각도가
90도는 90도가 되면은 이제 우리 저기 큐빅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90도가 아닌 그런 경우가 이제 이 트라이고날이 되고, 그건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트라이고날 여기 위에 어디 있느냐? 없잖아요, 지금 트라이고날이. 이건 트라이클리닉이죠.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롬보이드라고 썼잖아요. 이게 이제 트라이고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트라이고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롬보이드로이다. 그래서 이 고체물리 기텔 책이 이 초창기에 나온, 그러니까 1판, 2판 이렇게 초창기에는 이 구조들을 책에 실었는데, 이 후반기에 가면서 이걸 빼버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추가가 되기도 했지만은 또 이런 또 중요한 건 또 빠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뺐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간에 초창기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뺐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문제는 다른 데서 가져오다 보니까는 그 책에서는 롬보이드럴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롬보이드럴은 이 기텔 책에서의 트라이고날과 같다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울어졌잖아요. 기울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울어진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트라이클리닉과 모노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에서 이제 올스롬빅으로 갔잖아요. 이 올스롬빅에서 우리가 이제 한쪽을 밀어서 이 각도가 이제 90도가 아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세 개의 길이가 다르고, 즉 올스롬빅이죠. 올스롬빅이면서 각도가 90도가 아닌 게 하나가 있는 거죠. 두 개는 90도인데 하나는 90도가 아닌 거. 이것이 이제 모노클리닉이고, 모노클리닉의 경우에도 봤더니 심플 모노클리닉이 있고 베이스 센터드 모노클리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더 밀어서 완전히 세 개의 각도가 다 90도가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트라이클리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스롬빅의 아류가 이제 올스롬빅을 밀어서 이제 90도가 안 되게 만든 것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모노클리닉과 트라이클리닉인데,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울어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기울어졌으면 모노클리닉이고, 세 쪽이 다 기울어졌으면은 이제 트라이클리닉이고, 이렇게 되는데, 모노클리닉은 두 개의 타입이 있다. 심플 모노클리닉과 베이스 센터 모노클리닉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헥사고날은 우리가 앞에서 그 2차원 평면에서의 브라바스 레티스 중에 헥사고날이 있었죠. 그거 하고 이제 같다고 보면 돼서, 그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 모서리에 격자점이 있고 중앙에 격자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바닥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바닥의 모양이 바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바닥과 똑같은 모양으로 위에도 있어요. 이렇게 위쪽, 그러니까 위쪽의 모양도 이거고 아래쪽의 모양도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이제 우리가 2차원에서 헥사고날이라고 했을 때 그거와 똑같죠. 그래서 똑같은 이런 그 헥사곤이 두 개가 위아래로 있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헥사고날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A 이퀄 B 하듯이 여기도 A 이퀄 B 이렇게 됐죠. 그죠? 길이가 같고 각도가 이제 90도가 아닌 거죠. 요 각도는 120도였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길이는 A 또는 B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여기서 AB 요 길이가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뭐 A하고 이쪽 갖다 이제 우리가 B라고 한다면은 이 둘은 같잖아요. A는 B잖아요. 근데 C는 AB와 같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된 것이 이제 이 헥사고날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2차원에서는 헥사고날 형태의 이제 육각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3차원에서는 이 헥사고날의 의미는 육각 기둥의 의미죠.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브라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렇게, 그래서 브라바는 19세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도 격자에 대한 연구는 19세기에도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라바스 레티스라는 용어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큐빅 구조에 세 종류의 브라바스 레티스가 있다고 했고, 그것이 심플 큐빅, 바디 센터드 큐빅, 그 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큐빅,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일 물질 중에 이 큐빅 구조가 사실 제일 많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살펴보면은 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 구조를 가지는 단일 물질, 고체 물질의 개수가 23개, BCC는 14개, 심플 큐빅은 몇 개일 것 같아요. 단 하나 있어요. 주기율표에 폴로늄이라는 게 있어요. 폴로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원자 번호가 84번. 매우 무거운 방사성통 용소인데 심플 큐빅이에요. 유일하게 하나예요. 그래서 토탈 큐빅 구조를 가지는 이 단일 원소 고체 물질의 개수가 38개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게 큐빅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이론적인 분석이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특성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나열해놨는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이 컨벤셔널 셀의 볼륨이잖아요. 컨벤셔널 셀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컨벤셔널 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를 A라 그러면은 이걸 A라 그러면은 요게 이제 큐빅이니까 정육면체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피가 A3승이 되죠. 그다음에 이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한 변의 길이를 A라 그러면은 똑같이 A3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큐브 내에 레티스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8개의 포인트로 요 큐빅 셀이 정의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포인트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는 사실은 부피가 없는 거지만은 여기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애톰이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애톰 중에 8분의 1만큼의 부분이 요 셀 내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애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8분의 1이 될 거고, 그렇게 해서 8개 포인트에서 각각 8분의 1이니까는 요 셀 내에 있는 레티스 포인트의 개수는 하나가 되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레티스 포인트 포 셀. 요 셀 내에 레티스 포인트가 몇 개가 있냐 하는 거죠. 심플 큐빅의 경우는 하나. 바디 센터드 큐빅의 경우는 각 코너에서 8분의 1씩 해서 하나고 안쪽에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개죠. 2개. 그 다음에 요 페이스 센터드 큐빅의 경우는 요 8분의 1씩 있는 건 이제 알겠죠. 그리고 각 육면체의 각 페이스의 중앙 부분에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여기에 애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반쪽이 여기 들어가죠. 셀 내에. 그래서 이 포인트, 페이스 센터에 있는 포인트들은 2분의 1개씩 이 셀 내에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기, 위아래, 저기, 좌우, 앞뒤 해서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더 하면 4개가 되죠. 그래서 4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티브 셀인데, 그러면 이거 자체로 프리미티브 셀일까요? 이거 자체로 프리미티브 셀이죠. 그죠? 우리가 lattice translation 벡터를 정의하면은 우리가 뭐 이거 이렇게 세 개를 정의하면은 모든 lattice 포인트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이 바깥쪽에 있는 것도 다 이제 정수 배합은 다 도달할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이 자체가 프리미티브 셀이 돼요. 그리고 이 프리미티브 셀에는 지난 시간에 lattice 포인트가 한 개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lattice 포인트가 한 개만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 자체가 프리미티브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가 프리미티브 셀의 볼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티브 셀의 볼륨은 A3승이에요. 다음에 이거는 자체로 프리미티브 셀이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식의 그 수직한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서는 요 가운데에 있는 레티스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래서 레티스 포인트를 다른 방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방법은 추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그림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려서 이제 이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정의하는데 그 벡터는 이거와는 다른 거죠. 이 심플 큐빅에서의 이 수직한 세 개의 경우와는 다른 세 개의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정의되고 그 세 개의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정의되는 육면체가 있게 될 텐데 그 육면체의 볼륨 내에 레티스 포인트는 한 개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든 육면체의 볼륨이 요 볼륨 A3승의 반이 돼요. 2분의 1 A3승이에요. 그건 이제 추후에 곧 보여줄 테니까 이제 알게 될 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경우도 이렇게 잡으면은 뭐 이런 페이스에 있는 이런 페이스 센터드 포인트에는 이런 벡터를 가지고는 도달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세 개의 벡터를 다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든 세 개의 벡터가 디파인하는 볼륨 내에 레티스 포인트는 한 개만 들어가요. 레티스 포인트는 한 개만 들어가고 그때 그 볼륨의 크기는 요 전체 셀의 볼륨 A3승의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 A3승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요 바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여줄 기회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단위체 적당의 그 레티스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느냐?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거의 최적이 A3승인데 A3승에 하나가 있으니까 결국 단위 최적당의 레티스 포인트는 A3승 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A3승이라는 최적 내에 두 개가 있으니까 단위 최적당의 레티스 포인트의 수는 A3승 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A3승 내에 4개가 있으니까 단위 최적당의 레티스 포인트의 수는 A3승 분의 4. 그 다음에 number of nearest neighbor, 이거는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 하나 있고 이게 제일 가깝죠. 이거는 가까운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 대각선이니까 멀죠. 그래서 요게 제일 가까워요. 그 다음에 요게 제일 가까워요. 요게 제일 가까워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밑에 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밑에 셀에 보면 이제 여기서 밑에 셀에 있는 대응 포인트 이렇게 될 테니까 밑에 셀에 있는 이 포인트까지가 또 제일 가깝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 아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앞, 뒤쪽에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 위쪽, 좌 이렇게 6개가 있겠죠. 그래서 한 레티스 포인트에 가장 가까운 nearest neighbor, 가장 가까운 네이버죠. 가장 가깝게 이웃하는 레티스 포인트의 수는 6개예요.
PCC의 경우는 자명해 보이죠. 이 8개의 포인트가 이 중앙점에서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nearest neighbor 수는 8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 점을 볼 것 같으면은 일단 요 4개가 가깝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가 어떨까요? 같아요.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가 A니까는 이 대각선의 A가 루트 2A고 그러면 요 중앙이니까 요 거리가 루트 2분의 A가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요전까지의 거리도 이제 여기서 요전까지의 거리의 제곱 요 거리의 제곱은 요 거리의 제곱 더하기 요 수직한 요 거리의 제곱이죠. 그죠? 근데 요 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2분의 A예요. 그죠?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똑같이 이것도 똑같죠. 그죠? 중앙이니까. 그래서 2분의 A의 제곱의 2배가 바로 요 거리의 제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2분의 A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요 거리는 요것의 루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거리라고 하는 건 요거의 루트를 취해야 되는 거니까 요것의 전체 루트죠. 루트가 돼야 되니까는 루트 2분의 A가 돼서 요거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또는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나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요 4개가 nearest neighbor가 되고 이 위쪽에 있는 4개도 nearest neighbor가 돼요. 근데 셀이 또 계속 이어지니까 밑에 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럼 밑에 셀 여기 있는 요 4개가 또 여기도 있겠죠. 그죠? 그럼 4개에서 1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 distance는 여기는 A가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는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의 A인데 중앙이니까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루트 3A에서 0.866A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여기서의 nearest neighbor는 루트 2분의 A였죠. 루트 2분의 A에서 0.707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패킹 프랙션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이제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이제 정의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일단 이제 심플 큐빅을 한번 볼까요? 심플 큐빅을 한번 보면 여기에 이제 9를 집어넣을 때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8개의 그 애톰이 8개의 애톰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거죠. 얘가 이제 최대한 부피를 차지한다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이만큼 와야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한으로 여기 2분의 1에 닿게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8분의 1씩을 이제 이 내부에 기여를 하는 그런 구가 8개니까 실제로 이 8분의 1씩 기여하는 요 부피는 결국은 요 반지름이 이 길이가 A인데 요까지 이렇게 와서 요 구가 밀착을 하는 거니까 이 반지름이 2분의 A인 구가 여기 있는 건데 그것이 각각이 8분의 1씩이니까 결국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 내부에 하나 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 구의 반지름은 2분의 A예요. 그래서 패킹 프랙션 하면은 이 구의 부피 나누기 이 육면체 부피예요. 그러면 이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이 2분의 A니까 2분의 A의
3승이고 나누기 이제 이 정육면체 부피 A 3승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6분의 파이 이렇게 돼서 0.524 이게 된다는 거죠.